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국은 김희돌피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혼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죠? 이혼을 한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 네, 그래서 오늘 이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창석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아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네. 왜 아파 보이나요? 약간 양로원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옷 때문인가 더? 이 옷을 예전에 입고 나왔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같다고. 아니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지가 그 호스피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수다녀들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이혼이 후회스러운 순간입니다. 언젠가요?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있나요?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네, 어. 전 정말 일도 없어서 네. 제가 급히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이제 카톡으로 네. 통계를 돌려봤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이제 이혼을 했다가 재혼한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아 근데 역시 손문선 친구분들이라 그러신지 제 주변에는 이혼하는 사람 많이 찾기도 쉽지 않은데 다 이혼했고 다 재혼했다. 이것도 참 독특하네요. 네. 다 재혼한 것도 너무 신기하죠. 네. 네네네. 다 뜨거우신 분들이네. 근데 이게 저는 이혼이 후회스러울 때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사실 뭐 이혼을 한 사람은 없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은 없고 그냥 뭐 이별 남자친구가 이별하고 그리고 뭐 크게 했다면 파혼 정도인데 이별을 했건 파혼을 했건 그거에 대해서 후회된다고 얘기한 친구 없어요. 다들 너무 잘 헤어졌다. 결혼 안 하길 너무 잘했다. 걔랑 헤어지고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기 때문에 이혼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이 진심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오히려 더 내가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약간 이런 거. 내 선택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보이기 싶어서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뭐 속뜻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혼하고 헤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은 끝나지 않은데 헤어졌으면 그거 잡고 있어봤자 힘드니까 그래 잘했어. 잘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좀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결혼한 친구들이. 나 결혼 너무 잘했다. 결혼한 친구들이 잘했다라는 건요. 정말 100% 거짓말입니다. 네, 지금 저희 아들이 결혼을 일주일 앞둔 네. PD님이 계십니다. 벌써부터 요즘 이미 얼굴 안 후회하고 좋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얼굴 안 좋아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이제 조만간 인스타에 행복한 사진 올라올 거예요. 행복한 사진이 올라올수록 하나씩 싸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재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답변으로는 이혼이 왜 후회스럽냐? 후련함만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있었고 제일 많은 답변은 더 빨리 할 걸. 이게 제일 더 많은 빨리 답변. 할 걸요? 이혼 더 빨리 할 걸. 그 더 빨리 하지 않은 게 한이 된다.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찾아보니까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후회하는 분들 중에선 이런 의견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혼이 후회스러운 순간 한번 보겠습니다. 5위부터 볼게요. 전 배우자가 잘 됐을 때. 이건 배 아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혼을 하신 분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너무 막 지질이 봉상 못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잘 되는 모습 보는 게 좀 낫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이게- 저는 지질이 공상 못 살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이게 이혼 안 해봐서 그렇잖아. 이혼 안 해봐서 그래 이혼 안 해서 그렇잖아. 그래 안 해서 그래. 실제로 그냥 내가 먼저 떠난 연인도 잘 되길 바래요. 진짜 망하면 좀 쓰린 게 있어요, 약간 뭔가. 이게 지금 윤선이 누나가 지금 이 해당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비유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저 몰라요. 전 배우자가 갑자기 네. 신사임당 이런 채널 나서 슈퍼개미가 된 거야, 갑자기. 그러면은 후회스럽습니까? 아니, 아니요. 100억, 200억 트레이더가 된 거야. 아 100억 200억? 그럼 나만 날 때 좀 하지.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다 뵀었잖아요. 예. 그럴 그릇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지금 좀 대박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와이프는 떠나고
수익만 남은 거잖아요. 뭔가 그분한테는 베스트지. 차라리 그러니까 그 지금 창석 씨가 얘기한 것만 생각해봐도 저는 차라리 그게 좀 나아요. 저도.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 이제 물론 그 사람 상대방도 생각해서 걱정이 되지만 그런 거 말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나마 그냥 너랑 안 맞아서 그랬던 거다. 이러면 좀 난데 너무 이제 안 되면은 사람들이 아유 남자분 지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도 좀 별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이혼하고 폭망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혼이 딱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냥 잘 지내는 모습을 바라게 될 것 같아요. 제 지인 이혼한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 그래도 애기 아빠가 잘 돼야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서 왜 언니 물어봤더니 야 걔 못 돼가지고 나한테 빌 붙으려고 오면 어떡해 무서워야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이것도 찐 이유다. 진짜 찐 걱정이다 이거. 잘 돼야지 서로 잘 되는 꼴을 봐야지 그 새끼 못 돼가지고 그래. 나한테 빌 붙어가지고 좀 받아달라고 하면 어떡해 애 아빠인데 아우 야 골치 아파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애가 만약에 없어서 완전 남남되면 모르겠지만 또 애 아빠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거 안 도와주기도 그렇잖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이 뭐 어떤 이유로든 뭐 잘 되든 못 되든 제 신경 쓸 바 아닌데 이제 막 다시 연락이 온다거나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떠났으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다시 연락 와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와 진짜 나쁜 새끼다. 진짜 얘는 진짜 평생 좋은 사람 못 만나고 혼자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거는 연애와 결혼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박지 씨랑 헤어졌는데 박지 씨가 또 생각나는 사람 뭐 1년에 한 번 한 사람 만나는 거야? 뭐야? 어떤 사람 만나게 또 생각나는 거야? 야 그것만 생각날 리가 없잖아. 다른 장점도 있잖아. 네, 1년에 4번 해도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자신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줄 몰랐네요. 이상형이 볼 수 있는 무엇인가 해주나 보다. 볼 수 없는 뭐. 네, 어쨌든 뭐 상상력에 네. 맡겨두고. 네. 자, 5위 열어봤고요. 이제 4위 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건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겠다. 그 배우자가 정말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좀 여유롭게 거리가 해줬을 많을 때. 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영상이나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예상하셨다시피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좀 후회스럽다라고 말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하고 거의 살림하다가 이혼을 했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당장 먹고 살 일이 좀 어려워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구 이제 어떤 변호사분이 본인 상담 사례를 얘기한 건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인데 뭐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그래도 이혼하기 전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도 하나 내 맘대로 못 바꾸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차를 바꾸는데 뭐 차 바꾸려면 그래도 쭉 복잡하잖아요. 뭐 취득세, 뭐 등록세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남편이 해줬었구나. 내가 내 손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를 했다는 어떤 사례였는데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차 원래 그 딜러분이 다 해주시잖아요. 남편분이 딜러였대요. 차를 뭐 매달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 4, 5년 주기로 한 번씩 그러겠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1내긴 한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남편한테 의존하고 살았으면은 뭐 당연히 어렵겠지만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혼자 오롯이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네, 이건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혼만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이혼으로 첫 발을 내디디신 거 너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좋아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결혼을 한 것도 신기한 거야. 너무 이렇게 좋아해? 스스로 자기 멘트가 굉장히 흡족했어.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뭔가 처음으로 하는 게 이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이혼을 할 거면 그러니까 남편 혹은 이제 뭐 위자료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해라. 쥐뿔 아무것도 없을 때 이혼하면 힘들다. 이런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잘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둘이 부동산을 공동 투자했는데 이게 오를 지역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혼하지 말고 한 3, 4년 기다렸다가
그게 올라가서 그걸 처분할 때 이혼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안정될수록 이혼율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통계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고 느낀다는 거는 전 충동적으로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면 사실 이혼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이혼하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나랑 살고 있는 배우자가 싫다고 이혼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잖아. 근데 그게 감정이 섞이면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모든 거 다 떨어져. 그냥 일단 이 사람이랑 떨어져 지내는 게 최고의 목표인 거야? 막 너무너무 싫은 거지.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원래 그렇게 장원 씨 말이 맞긴 맞거든요. 네. 근데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되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네요. 자, 네. 이혼이 후회스러운 순간 또 뭐가 있는지 3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외로울 때. 진짜? 이게 3이라고요? 근데 오히려 같이 있어서 외롭기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닌가요? 그쵸. 이게 뭔가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랑 누군가랑 같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진짜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은 괜찮지만 둘이서 외로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둘이서 외로울 땐 정말 네. 그건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 관계인 건데. 네, 왜냐면 단절 듣기 때문에 외로운 거라서 그렇죠. 진짜 안 좋은 거라고. 근데 이 외로울 때는 몸 섞을 사람이 없을 때. 그거 이건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맞아요. 또 스킨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블렌딩 회사 가세요? 뭐 몸속는 아, 근데 이게 소맥이야, 뭐야? 동네 아줌마들 표현이라고 이게. 아주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합체할 사람이 없을 때. 합체가 곱스러운 표현인가요? 일단 모든 섞는 게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베지어트랑 베지포유도 무조건 섞어 먹잖아요. 산삼진 밥에 넣어 먹고. 그러니까 다 섞어 일단. 그냥 그대로 지금 즐기는 게 없어요. 네. 일단 섞어 먹어요.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이 외로울 때라는 답변이 좀 많았는데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많긴 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현철 씨가 말한 게 맞는데 정기적인 성생활이 안 돼서 불편하다. 그래, 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제 굳이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아도 와이프를 보험으로 딱 앉혀두고 언제든지 나는 보험이라는 표현을 현주 씨가 써서 다행히 우리가 썼으면 이제 작살났습니다. 그런 게 안 되면은 진짜 외로워 하고 싶다 누구랑 하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이제 이혼을 하면 어쨌든 혼자 있으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전에 내 결혼 생활 때 성생활이랑은 완전 텀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데서 실제적으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람과의 삶이 너무 무료하고 사랑도 안 느껴지고 답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헤어짐을 결심하잖아요. 그럼 헤어지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요. 막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것 같고 막 조금만 들이대면은 뭐 저 사람이랑도 잠자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 막상 딱 헤어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돼요. 맞아요. 연애도 그렇거든. 근데 이 연애보다 사실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막상 이혼하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결혼 전처럼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정확히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네. 그래서 상상 이거는 속에서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맞아요. 안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이 격차가 확 느껴지니까 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 맞아요. 적응되면 또 괜찮아지는데 아마 요 외롭다는 느낌은 초창기에 좀 많이 더 느끼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뭔가 그런 거 있더라고. 이별 후에는 약간 처음에는 막 여자가 좀 더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잊어가는데 남자들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물다가 나중에 후폭풍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나요? 어떤가요? 철없이 막 이혼했다 신나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얘랑도 자고 쟤랑도 자고 막 파티하다가 나중에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 그런 파티를 하고 있으면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성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자, 이혼이 후회스러울 때 3위까지 알아봤고요. 2위 보겠습니다. 주변의 시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안타깝게 보는 시선이든 아니면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이게 편모 가정, 편부 가정 이런 그쵸, 식으로 그런 것도 보는 있죠. 시선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뭔지 너무 정확히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는데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똑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여성분들이. 뭐냐면은 이혼, 내가 결혼해서 살 때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혼하는 순간 그렇게 밤마다 전화가 온다. 전 이혼하고 남편한테요? 나서. 전 남편한테? 아니 그냥 나 주변에 아는 남자들한테 아. 그렇게 밤마다 전화가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똑같이 진짜 느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밤마다 막 이 작가님 술 마시고 나오라고. 원래 전화가 오는 사람이거나 원래 뭐 밤에 가끔 통화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도 쉽지 않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마음을 써서 전화를 주는 거겠죠? 그 전화를 받고 막 통화를 해요. 아, 괜찮냐? 아, 괜찮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아, 뭐 얘기하고 끊고 이러는데 어느 날부턴가 밤늦게 전화가 오고 술이 많이 취해서 전화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 그래도 나를 신경 써서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거니 하고 받아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선인지 아시겠죠? 저도 제 주변에 이혼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쵸?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남자들이 밤늦게 연락한다고. 쉽게 보는 거죠. 이혼한 여자들은 그냥 그런 거 성생활에 있어서 되게 프리할 거라는 착각들을 남자들이 좀 하나 봐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도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걔가 기억 못 해주길 바랬어요. 저도 연락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의도로 하셨던 거예요? 저 걱정돼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할까봐 걱정돼서요. 무슨 선착순도 아니고 뭐야 이게. 농담이고 저는 안 했었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이혼한 걸 알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해도 되지만 남자들이 뭐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싱글들이 그랬으면 이해해. 그 결혼하고 이혼했으니까 좀 더 이게 따지고 막 젠체하고 이런 거 없겠지? 뭐 그래서 연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유부남들이 거기서는 내가 뭐 같은 남자라고 쉴드 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저의 이제 뭐 친구라고 할게요 그냥 친구 중에서 한 분이 유독 그 전에도 연락은 가끔 몇 년에 한 번 했지만 이혼 후에 너무 좀 자주 전화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밤에 되게 만취해가지고 저한테 딱 전화한 날에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그렇게 연락을 오는 사람을 그냥 아예 전부 다 차단 아예 안 받고 그냥 손절 처리해보니까 1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모임하고 있대요. 젊은 사람한테 차단당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참호. 누가 먼저 차단 풀어주나? 아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정말로 걱정돼서 연락을 주신 분들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습니다. 진짜 단호하게. 아니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말씀하셨듯이 2번과 3번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2번이 주변의 시선이고 3번이 외로울 텐데 2번의 주변의 시선이 쉬워 보일까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맥락이 쉬워 보일까봐 나는 사실 이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혼을 했고 나도 혼자 싱글이면 나는 예전부터 호감이 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이 내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쉬운 여자라고 생각해서 나를 그런 취급하진 않을까. 나는 진심인데. 진심이 왜곡될까봐. 아, 그러니까 진심인 사람들 제발 낮에 전화하라고. 왜 이렇게 밤에 전화하니?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 그 나랑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나랑 잠깐 헤어졌을 때 또 이제 이혼은 아니지만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도 주변에서 그렇게 남자들이 연락이 왔다는데 나랑 같이 봤던 남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기분 되게 나쁘죠. 손문선 씨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공감의 표시를 나한테 보내줬어요. 네네네. 그런 주변에 그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양아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심지어 내 배우자랑 같이 보던 사람인데 그치. 연락을 그렇게 한대. 그치. 그런 게 되게 야. 지나고 나서 보면 엄청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철파는 정말 부럽습니다. 뻔뻔하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뭐. 근데 주변의 시선이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선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은 자녀를 이제 부양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한 사람은 이제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입장은 사람들이 아유 좀 혼자서 키우느라고 애쓴다 이러면서 딱하게 보는 시선도 있을 거고 뭔가 동정심.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자녀를 안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아유 또 지 새끼인데 키울 능력도 없으니까 키우지도 못하고 혼자서 저렇게 지내면은 아유 저것도 딱하다 이렇게 또 양쪽으로 또 완전히 상반돼서 보더라고요. 이래도 딱하고 저래도 딱하고 약간 그런 시선이 있네요. 어쨌든 이 주변의 시선이 이 자유로워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혼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 1위 가장 많이 이혼이 후회스러운 순간이라고 답변한 1위 답변이 있는데 잠깐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웰레스트의 더 맑은 어린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뭐 먹지? 이 콜라겐 저 콜라겐 다 드셔보셨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여기에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이중 기능성 인정 저분자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 여기다 플러스 비오틴까지 한 포에 PC 콜라겐 펩타이드는 무려 3270mg이 들어있고요. 비오틴은 1일 권장 섭취량 대비 833% 그리고 히알루론산, 비타민C, 엘라스틴, 비타민 D3, 아연, 유산균, 혼합분말의 꼼꼼한 부원료까지 담았습니다. 수다녀들 광고 기념 이벤트로 2개 이상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이라고 남겨주시면 통 크게 아주 통 크게 웰레스트의 활력 충전 고함량 아르기닌 제품 풀업 아르기닌 5250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건강하고 예뻐지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쿠팡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더 맑은 어린 콜라겐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이제 PC 콜라겐 펩타이드 들어있고 비오틴 들어있고 그리고 유산균 혼합 분말에 히알루론산 이런 것도 들어있어서 약간 수분감까지 충전이 되나 보다. 근데 저도 제가 여지껏 먹어본 콜라겐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맑은 어린 콜라겐 하루에 한 포씩만 드시면 뭐 피부과 가서 이것저것 시술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가 촉촉해지는 그런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겨울철도 피부 건조해지기 쉽잖아요. 더 맑은 어린 콜라겐으로 피부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라떼로 먹어도 맛있고 시리얼과 같이 먹어도 맛있는 베지포유입니다. 꼭 필요한 견과류의 영양소와 칼슘을 한 포에 넉넉히 담고 식품 첨가물과 유당이 없어 누구나 속은 편안하게 배는 든든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베지포유는 바쁜 아침 혹은 늦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아이들 간식으로 그리고 단짝 친구 베지어트와 함께라면 부모님 영양 간식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베지포유만의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3박스 이상 구매 시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주문 시에 배송 메시지 이동형 TV를 꼭 적어주시길 바라며 휴닉 인스타를 팔로우하면 다양한 이벤트와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 또는 010-7272-6717로 연락 주시거나 부담 없는 선물이 필요하실 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휴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지희 씨가 왜 라떼로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네, 맞아요. 에스프레소 샷.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죠. 네. 오. 이걸 라떼 드실 때 원래 우유에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이 라떼 네. 못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 요거 타서 드시니까 또 상당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아몬드 라떼 같은. 네. 사실 그거 베지포유만으로도 너무 맛있어서 라떼 만들어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진짜 도전해봐야겠네요. 이번 광고는요 사랑비롯 감말랭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죠? 감말랭이를 사랑비롯 감말랭이를 먹으면 사랑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사랑비롯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달달한 감말랭이 드시고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주인공처럼 사랑이 싹트기 바랍니다. 사랑비롯 감말랭이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인 산청에서 재배한 고종시로 만들었습니다. 고종 황제에게 진상했던 덕분에 고종시라는 이름을 받은 당도가 높고 맛있는 프리미엄 감입니다. 이 맛있는 감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최신 건조기로 가공해 맛과 식감이 좋습니다. 사랑비롯은 감을 2분의 1 조각으로 잘라 만들기 때문에 4분의 1 조각으로 만든 타 제품에 비해 식감이 뛰어납니다. 감에 씨가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가공해서 변비에 걸리지 않고요. 감에는 비타민C가 사과 대비 10배나 많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숙취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랑비롯 감말랭이 드시며 사랑 시작하고요. 산청의 순박한 농민도 도우며 겨울 훈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 사랑비롯 검색하면 판매 사이트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단감, 뭐 홍시 이런 거를 있으면 먹긴 하는데 막 찾아서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되게 턱이 안 좋아가지고 질긴 거는 못 먹는데 이게 약간 도톰해서 처음에는 좀 질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질기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막 정말 약간 좀 도톰한 젤리 먹는 것처럼 맞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사랑비롯 이름도 너무 예쁜데 네. 사랑비롯 간말랭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거는 술안주로도 너무 좋으니까요. 올 겨울에 건강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혼이 후회스러운 순간 가장 많이 이혼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할 때는 과연 어느 때인지 1위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지. 마음고생할 때. 맞아. 네,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 이거 이혼이 후회스러울 때 주제 보자마자 일부러 처음에 얘기 안 했던 이유가 분명히 이게 1위이겠다. 이거 1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친한 언니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2명 있는데 그 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를 본 적이 아이가 지금 12살인데 아빠 본 적이 딱 2번 있어요. 어린이날 때. 그래서 아빠에 대한 이 갈증을 해소를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아빠가 있는 거를 알긴 아는데, 왜 나한테 나타나지 않지? 그래서 저기 멀리서 이제 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니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할머니가 키우다 보니까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니네 아빠가 너랑 니네 엄마 버리고 도망간 거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 딱 충격을 먹고 엄마하고 아빠가 정말 우리를 배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애가 알게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 애가 이제 입을 닫기 시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충격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도 참 아빠랑 잘 연락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애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이 완전 두절이에요. 그쵸. 되게 많이 소갈이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본인들이 힘들고 더 이상 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뭐 자녀들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인생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이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참 많은 거를 대화도 하기 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배우자와 많은 것들을 결정해놓고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오랜 기간 지켜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에야 뭐 이제 잘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따로 떨어져 살면 진짜 거의 뭐 남처럼 되는데 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대소사들 있잖아요. 결혼할 때나 뭐 졸업할 때 오히려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때 발목을 턱턱 걸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셨으니까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제 여동생도 그렇고 결혼할 때나 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뭐 서로 간다 안 간다 난 간다 니네 아빠랑 해라 니네 엄마랑 해라 자식들이 무슨 죄인데 그걸 가운데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 말한 그 친구도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이미 결혼 좀 늦게 했거든요. 네. 결혼식 할 때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산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나가시고 아버지는 죽어도 네 결혼식에 니네 엄마가 못 온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내 딸 결혼식에 내가 왜 못 가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다 결국 결혼식을 그 아버님은 모르시는데 2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2번 하는 경우 되게 많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에. 서로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너무 밉더라도 아이들 어쨌든 뭐 얘 애만 아니고 공동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아빠는 아빠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 룰을 좀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혼을 뭐 해야 될 경우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이혼을 하는 게 맞지만 뭐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나서 진짜 하지 말 걸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뭐 저희가 조금 재미로도 이렇게 알아봤지만 이런 순위들이 있다는 거는 이럴 때 가장 이혼이 많이 후회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1위 이야기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네. 그것도 있어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서로 험한 말하고 이런 가정이라면 이혼해야죠. 그럼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보다는 이혼이 나. 상대적으로는. 네. 상대적으로는 난데 이제 그래도 아이들의 이 완충 장치를 위해서 그쵸. 뭐 얘기는 나눠야 된다 확실히. 그래 엄마 아직 안 늦었어. 내가 이제 아빠보다 돈 많이 벌잖아. 저 어머니 응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혼을 유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아버지가 차 사가라고요. 자기 차 태워서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차 줄 수 있어. 아버지 위자료 콜? 자, 그러면 수다녀들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이혼을 하고 말고를 결정한다. 그렇죠.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이거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음? 남성의 나이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은 낮을수록 이혼 위험이 감소한다. 왜죠? 왜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여자는 뭘 모를 때 결혼해야 되고 남자는 놀 만큼 다 놀고 결혼해야 된다. 남자는 충분히 뭘 알고 결혼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요거는 창석이나 저 같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한껏 많아지고 싶어. 우리는 양껏 놀고 나이가 많을 때 젊은 여성과 결혼하면 된다는 걸 뭔가 합리화시켜주는. 아니 근데 양껏 놀고일 수도 있는데 네. 제 느낌에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이제 그래도 나이가 들면 어릴 때랑 또 다르게 뭐 많이 알게 되잖아. 네.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되잖아요. 근데 혈기가 왕성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 안 되지.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이 주제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네. 이혼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가 남성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이 배우자가 마지막 카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만약 이번에 이혼하면 난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훨씬 더 마지막 카드,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여성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여성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아주 괜찮은 남성을 만났을 때 성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뭐 공부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언제든지 부모가 아닌 뒷배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곁에 있으면은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주제가 이혼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혼 위험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내 이세를 못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야, 맞아. 위기? 이런 남자는 건 그런 거 없나요? 별로 없죠. 남자는 80에도 나으니까요, 아이를. 언제쯤 안 써요? 김용건 씨 있잖아요, 김용건 씨. 뭘 찾을 필요 그러니까. 없어. 용건이 형 있잖아, 용건이 형. 보여주고 있잖아요. 쓸 용자 이제 총건자를 써서. 야, 근데 총건자 이거 한자였어? 야, 그 건이 한자였어? 나 영어인 줄 알았는데 지금껏. 다들 그렇긴 하는 봐. 이런 애들 잘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주 그냥. 네. 설계당하기 좋죠. 용건이 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거 맞아요. 네, 저도 주변에 많이 여자들은 봤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뭔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꼭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제 아이가 갖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죠. 그런 나이가 있고 그리고 곽정은 씨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특히 한국에서 이제 30을 넘기는 순간부터 마치 그 시한폭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좀 약간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그러나요? 저도 제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막 그런 거 체크하잖아. 뭐 난소 나이 막 이런 거. 네네. 근데 난소 나이가 되게 잘 나왔어. 20대 중반으로 나오고. 그래서 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약간 이런 여유 아니에요? 여유? 네, 맞아. 앞으로 한 그래도 5, 6년은 끝도 없겠네. 남자들 정자왕처럼 나는 거야. 양질의 난자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뭔가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제가 아까 그래서 어떤 자료를 봤는데 2021년 뭐 결혼율, 이혼율 이런 거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아직도 결혼하는 평균 나이가 여자가 30.2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평균 나이가. 그게 빠른 거죠. 자, 그러면은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혼 위험도가 감소한다. 왜지? 나이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날수록 이혼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차트 이 작가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5위와 4위와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나 동갑이면 엄청 싸우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나 동갑이면 공감대 형성이 너무 잘 되고 막 티키타카가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더 잘 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갭이 무시 좀 못 생기죠. 하거든요. 맞아. 문화적 갭이.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꼰대 같고 그 남편분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시죠? 8살요. 어. 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공부. 남편분이 8살 많아요? 근데 나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없을걸? 정작 성격 차이지? 이제 뭐 생활하거나 그럴 때
그 특유의 약간 곤조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게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장원 씨 얘기는. 나이 때문이 아닌데 본인이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그러면 거기서 원인을 찾는 거겠지 직접적인 나이 차이가 원인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같이 살다 보면 사실 먹는 음식 같고 집에서 같이 보내다 보면은 같이 접하는 문화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똑같아져요 사실. 보면 15살, 18살까지 차이 나는 부부도 봤지만 보면 대화할 때 보면 똑같아. 아니 그냥 나보다 10살, 11살 차이 나는 남자라고 하면 저보다 좀 20년씩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아니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해도 남자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5, 6년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네, 그래서 이현주 씨는 평균 남편이 수명-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본인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요. 어쨌든 뭐 나이 차이는 크게 뭐 영향을 음. 미치는 것 같진 않다 정도로 하고 3위 보겠습니다.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면 위험도 증가. 왜? 그러니까 시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이혼도 위험이 높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약간 왜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탄탄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자가 딱 중심을 잡고 가정에 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게 깔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거는 뭐 장인 장모를 정말 뭐 상황이 안 돼서 모시고 사는 걸 수도 있지만 장인 장모 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 사상이 그쵸, 아무래도 그쵸. 남아있다 네, 보니까 네. 남자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쵸. 남자들이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너무 정확히 문화적인 건 게 시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게 더 이혼율이 이제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여자들이 시부모님을 모시는 건 그래도 우리가 그쵸. 여태까지 살아왔던 유교적 문화에서 조금 자연스러운데 흔히 보던 모습이고 흔히 보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가 장인 장모 모시는 건 조금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좀 자존심 상해하고 이게 뭐 여자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 남자 입장에서는 뭐 조금만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고 이래도 뭐야? 지금 내가 장인 장모 밑에 들어와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저는 존재를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모시는 것보다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죠. 막 밤이 오고 맞아, 막 난리 맞아. 날 거예요. 이게 혈관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우리 빨리 가서 우리 이제 독립하자. 독립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가족이 나가서 살 수 있는 탄탄한 이 집안이 만들어질 텐데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되면 여기 현실에 계속 안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만약에 하면 정말 작은 원룸이라도 무조건적으로 가족이 독립적으로 나가서 시작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서 하면은 그거는 언젠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원래 이제 남과 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독립적으로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아파서 이제 그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나와 살아야 됩니다. 시부모가 뭐 장인 장모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부양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막연하게 이런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이랑 못 산다.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언젠가는 시부모님 모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성격만 잘 맞으면 지금도 맞아. 괜찮아요? 네, 지금이라도 뭐 같이 사는 건 문제가 진짜? 되나? 이런 생각이 박기 들어요. 씨는 성격을 안 맞춰줄 거고. 저랑 성격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방송을 통해서 박지희 씨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모님과도 맞지 않아서 따로 산다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랑도 맞지 않은데. 근데 시부모랑 맞추겠다고요? 개소리인 거죠. 네, 뭐 맞다면 살수 있다. 네, 맞출 수 맞다면. 있다면. 네. 역시 합리합니다. 저도 맞다면 누구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2위와 1위 만나보기 전에 잠깐 광고 타임 갈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오븐에 구운 멕시코 전통 나초 사니시모입니다. 사니시모 나초는 멕시코 토종 옥수수와 소금, 라임즙, 토코페롤 이렇게 4가지 100% 천연 재료를 만들었고요. 주 재료 옥수수는 멕시코 토종 마사콘 품종인데 다른 품종에 비해 칼로리도 낮고 유전자 변형이 없는 난 GMO 인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어떤 인공 감미료나 색소 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더 건강하고요. 기름 없이 100% 전통 방식으로 하나씩 오븐에 구워서
담백하고 고소한 사니시모 나초, 자연을 생각한 친환경 재활용 패키지의 간편한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레시피 활용이 가능한 가성비 끝판왕, 가초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말연시 파티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현족 그리고 가초 공동구매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5% 할인, 네, 그리고 무료 배송까지 여현조님의 인스타에서만 구매 가능. 이거 뭐예요? 이거 불나방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단독 판매인가요? 네. 저 아, 먹어도 이게 되나요? 아니라- 독점 네. 계약이야? 여현조 아니, 가초. 이제 이거 대표님이 사니시모 나초를 이제 하시는 대표님께서 이동형 TV 자체를 정말 너무너무 찐 팬이시더라고요. M장 기획에서도 광고를 한번 넣은 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품을 제안받고 찾아보니까 아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갤러리아에도 들어가 있고 신세계도 들어가 있고 다 그 유명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거 자체가 그 대표님이 이거를 이게 멕시코에서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오시려고 4년 동안 멕시코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아시아에 이제 이게 독점으로 갖고 오신 거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진짜 근데 맛있어.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냥 소스랑 뭐 아보카도 생과는 그냥 무료로 선물로 드리는 그런 가격이고. 근데 이거 지금 구매하려면 현조 씨 인스타에서만 구매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수단현대 광고가 토요일 날 올라가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네. 그거 광고 올라가기 전에 하루 전부터 이제 공동 구매 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주일간 이제 구매가 가능하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술 마시는 자리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술겜이 필요한 요즘이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숙취가 발생하는데요. 이걸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음주 후에 하나를 드시고요. 다음 날에도 하나 더 챙겨 드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술겜은 알갱이가 작아져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 끝까지 당신을 지켜드리는 술겜.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2559에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네, 술겜. 저는 정말 이거를 그냥 어디든 다 가져갑니다. 어디든 다 가져다니고 가기 전에 일단 먹고 가서도 먹고 중간중간에 먹고 심지어는 이제 그 소개팅 자리에서는 중요하죠. 소개팅 날은 또 취하면 안 되거든요. 네. 소개팅에 가져가는 건 좀 별로다. 소개팅 날은 정신 차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 정도에 안 먹어주는 게 약간 센스죠. 네. 그래서 죄송해요. 번째 날 정도에 안 먹어주는 게. 아니면 먹어도 좋아. 몸 생각해서 술게임 먹어주고 네. 대신 취한 척을 좀 해주세요.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면 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리고 반 봉지 정도만 먹으면 알딸딸한 정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광고는 산삼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삼산진 99입니다. 해발 600m 청정 지역에서 무농약 자연이 키운 7년근 산양 산삼 추출 원액 99% 가공. 산삼진 99는 사포닌 최적 가공법인 저온 건조 추출법을 사용하여 만든 찐 산삼 액기스입니다. 미래미디어 이벤트로 주문하시면 한 박스 값에 2박스 받으실 수 있고요. 후기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삼진 99와 만나시고 느끼신 솔직한 후기 남겨주시면 배변 활동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20호짜리 한 팩을 드립니다. 구매는 스마트 스토어나 EJ몰에서 삼산진 99 검색하시거나 전화 1688-3323 1688-3323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맞아. 밥에 섞어 먹어도 맛있네요. 네. 산삼진 네. 고구입니다. 뭐든 잘 섞으시면. 삼계탕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아, 삼계탕 최고죠. 삼계탕은 진짜 와닿습니다. 인삼 보통 넣어서 드시니까 네. 보통 이거 구매하시고 나면은 이제 뭐 안내 메시지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공복에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고 아침 바로 드시거나 저녁 공복에 드시고 저녁 바로 챙겨 드시거나 그러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삼진 99 면역이 더 중요한 요즘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위해서 산삼진 99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다녀들 문화적 차이가 이온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이온에 영향을 미치는지 2위 보겠습니다. 맞벌이 할 경우에 이혼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한다. 이거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죠? 동지애, 약간 동지- 팀업 이런 거 생기는 동지에 거. 플러스 싸울 시간이 별로 없는. 아, 그럼 좋았다. 싸울 시간이 별로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꿀릴 게 없는 거지. 오히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뭐
이것도 뭐 유교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제 집에 있고 남자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 남자들은 여자들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일해서 돈을 버는 여자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집안일도 같이 좀 분담을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이제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고, 같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 근데 그게 돈 때문만이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는 여자가 이제 남편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남편을 바가지 긁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약간 이게 좀 판에 막힌 말 같지만 공감되지 않아요? 좀 저도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 공감되는 게 이게 좀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좀 많이 시간이 많잖아?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의 어떤 행동이나 뭐 약간 의심이 가는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맞아. 막 파고들고 알아보고 이러는데 내가 바쁘잖아? 그러면은 조금 의심 가다가도 몰라 맞아. 내 일이 바쁘거든. 그리고 잊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게 된 사람들은 조금 짜증이 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집에만 조금. 있으면 약간 몸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맞벌이라는 이 가정이 아이가 있다고 치면은 아이가 있으면은 맞벌이를 하고 누군가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자는 나도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집안일 나만 해? 그치. 애 나만 봐? 니 애야? 니 애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야 지금 지금도 바람도 올라왔어 열 받아서. 물 좀 그러지 말고 지금 전화해서 그냥 이혼해요. 물 좀 먹을게요. 아니, 지금 얘기하면서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니 애 아니야? 감정을 못 숨기겠어. 목이 빨개져가지고. 내가 보면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온 것 같은데. 아니면 부부라는 게 원래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근데 맞벌이를 했을 때 이혼을 안 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그쵸, 그쵸. 그러니까 현조 씨가 말했던 그 위험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더 큰 리스크가 한 사람만 일할 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1위로 그럼 한번 가서 볼까요? 네. 남편의 월급이 높아질수록 이혼 위험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그런 기사 있잖아요. 남편의 월급이 3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혼 위험도가 3분의 1로 떨어지고 1000만 원 넘어가면 사실상 0%다. 진짜요. 여기 가로치고 월 1,000만 원 이상이면 이혼 위험 제로라고 했는데 제로 아니고요. 마이너스 100. 절대 할 리가 없다, 이혼을. 마이너스 때. 장훈이 형 정도면 버리면 웬만한 여자랑 절대 이혼 안 하겠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야. 이혼을 못할까봐. 이혼 못할까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하면 되지. 응?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하면 되지. 아니 근데 여성의 수입은 이혼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여성의 수입 수준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전일제 근무를 하는 여성의 이혼 위험이 전업주부보다 더 높다. 이혼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전업주부이고 와이프는 전업주부고 남편은 월 1,000 이상 벌면은 이혼할 리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갖고 뭔가 좀 와닿지만 씁쓸하네요. 와닿지만 좀 씁쓸한 부분이 있네요. 와답지만 씁쓸한. 돈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또 이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더욱더. 돈이라는 것 자체가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은연중에 이혼에 대한 선입견을 깔고 좀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게 위험도 감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혼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는 슬픈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고 하니까 이런 편리함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상처들은 덮어두고 사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제적인 안락함과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금융치료.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존중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부부관계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무시도 당하고 넌 집에서 살림한다고 무시도 당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남편이 잘 갖다 주니까
그걸 치환시켜서 참고 산다. 이것도 사실은 슬픈 얘기인 거잖아. 슬픈 얘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황혼 이혼 이런 거 이제 하시는 근데 분들 그런 사람들 그런 주변에 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많아요. 꽤 있어요. 생각보다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혼으로만 따졌을 때는 위험도의 감소지만 인생으로 봤을 때 저게 무조건 행복의 길은 아닐 수도 있다. 아, 그쵸. 전 이 얘기도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우리가 지표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뭐가 막 맞다 좋다는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몇 번씩 피는데도 참고 사는 사람 있어. 계속 눈 감아주고 계속 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엄청 돈을 잘 벌긴 해.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그치, 게 맞아요. 있어.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막 불쌍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제적인 안락함을 선택한 것 뿐이지. 네,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맨날 맞아요, 에르메스 진짜. 사. 근데 그 여자를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그 여자의 행복의 1순위는 이 돈일 수 경제적인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그거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결혼을 정말 돈을 보고 해가지고 이제 돈은 정말 원 없이 쓰고 사는데 대신에 이제 뭐 시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다거나 뭐 남편의 사랑을 뭐 그만큼 많이 못 받는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버는 애들끼리 결혼해서 그냥 서로 이제 조금 부족한 듯 하면서 살지만 서로 너무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하니까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둘 중에는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사는 애들이 훨씬 더 당연하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걔들도 돈은 0은 아니니까. 맞아. 서로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고 뭐 1년에 한두 번 여행 갈 정도로 충분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백화점에 가서 에르메스를 사고 명품을 사지 못하더라도 훨씬 더 그것보다 큰 행복을 그들은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돈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한 사람은 아무리 명품 쇼핑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보다 경제적인 윤택함이 중요한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도 맞아요. 경제적 윤택감이 따라오지 않으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내가 뭐를 우선시하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두 이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 선택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혼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나눴으면 좋겠는 주제 있으시면은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재밌게 꾸며볼게요.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이제 주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뭐 방송 보시고 사연 같은 거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받고 있거든요. 네. 편안하게 뭐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타일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